안녕하세요, 민키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오늘은 좀 담백하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제가 정한 주제는 호주 생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는 주제인데, 제가 지금 호주 온 지 딱 1년 반 정도가 됐어요. 1년 반 정도 살면서 좀 힘든 부분들에 대해서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렌트비, 생활비, 돈적인 측면이 좀 힘든 경우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렌트비인데요. 렌트비가 호주는 어마어마해요. 제가 처음에 시티 살 때도 그랬고, 방 하나 렌트를 하는데 꽤 큰 돈을 주고 그냥 방 하나에 살았던 것 같아요.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내고 살았죠. 그보다 더 내는 방도 있었고, 그리고 지금 뭐 집 하나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, 이렇게 집 하나 렌트해서 내는 렌트비가 한 달에 어마어마합니다. 이 렌트비를 낼때 좀 공허하기도 하고, 그리고 이 렌트비를 위해서 돈을 저축을 할 때 좀 부담감도 느끼고 그러고 있어요. 이게 조금 호주에서 생활하면서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. 1년 반 동안 지내면서 매달 렌트비를 내왔기 때문에,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점들이 꽤 있어요. 가끔씩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거나,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벌금이 나왔을 때, 호주 같은 경우는 벌금의 강도가 좀 세요.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주차 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잠깐 서 있었다거나 그랬을 때 벌금을 161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하죠. 그리고 뭐 한 2시간 정도 제한이 있는 주차 자리에서 그걸 오버해서 주차를 하면은 81불. 물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교통 뭐 법규를 안 지키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, 그래도 강도가 세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고,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예상치 못한 상황, 비자 문제. 제가 뭐 최근에 영상도 찍고 올리기도 했는데요. 그런 비자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뭐 영어 성적이 될 수도 있고, 경력 조건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정말 기본적인 뭐 서류가 될 수도 있고,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걱정도 많이 되고 되게 당황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최대한 안 생기게 많이 알아보고 해야겠지만, 사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없을 수도 없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아예 그런 뭐가 없이 한 번에 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. 그래서 그때 좀 정신적으로 힘들고 현타라는 게 오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,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비자 문제로 걱정할 일은 없었을 텐데. 그리고 몸이 아플 때, 이거는 물론 뭐 호주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. 저는 1년 반 동안 몸이 아픈 적이 뭐 많진 않지만 가끔 있었어요. 뭐 크게 아프진 않았지만, 뭐 제가 원래 위에 탈이 좀 많이 나는 편이라 위 쪽이 아팠을 때, 뭐 체했을 때, 그럴 때, 그리고 뭐 어딘가 갑자기 좀 아프기 시작했을 때, 네, 몸이 좀 아플 때 힘든 것 같아요. 물론 병원을 갈 수도 있지만, 뭐 병원을 간다는 것 자체가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쉽진 않아요. 그냥 마음적으로도 쉽지 않고, 뭐 다른 여러 상황들 때문에도 쉽지 않고, 그래도 아직까지는 병원 갈 정도로 크게 아픈 적은 없어서 다행인데, 몸이 아플 때 또 힘든 게 뭐 집도 생각나고 고향도 생각나고 하지만, 정말 뭐 갑자기 예를 들어 발에 뭐 새끼발가락이 저려요 막. 근데 이게 내가 병원을 가서 당장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, 이 병이 큰 병이 되면 어떡하지? 이걸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더 아프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들 때문에도 좀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진짜 인터넷으로도 많이 알아보고 그러다 보면 더 걱정되고,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해외 사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, 저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다음으로는 진짜 이건 한국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일 처리 자체가 조금 느린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고, 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뭐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뭐 물리적인 시간으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제가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도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. 뭐 한국에서 가지고 온 그런 면허증을 제가 호주 면허로 바꾸는 과정이었는데,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. 우선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요. 언제 내가 방문을 하겠다, 면허증을 바꾸려고 한다.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
가능한 시간을 알려줘요. 근데 그 시간이 뭐 하루 뒤, 뭐 이틀 뒤가 아니라 거의 보통 일주일에서 2주 뒤가 돼요. 그럼 그 2주 뒤에 제가 가요. 그럼 간다고 그날 바로 면허증이 나오냐? 그게 아니고 그때 가서 거기서 또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어요. 그런 서류들을 준비를 하고 가서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고 나면 이제 신청이 완료가 된 거예요. 그러고 이제 한 2주에서 4주 뒤에 우편으로 면허증이 날라오죠. 저는 한 3주 정도 걸려서 받았던 것 같아요. 이것만 봐도 물론 뭐 면허를 뭐 시험 보고 하면 더 걸리겠지만 그냥 단순히 한국 면허증을 호주 면허증으로 바꾸는 이 과정인데도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. 이런 걸 보면 일 처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. 이거 말고도 뭐 학교 지금 제가 뭐 처리하고 있는 일 이런 간단한 일 처리에도 되게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소요됩니다.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. 이런 것들이 뭐 엄청 힘든 점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급하고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될 때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건 1년 반 동안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 전공과 관련된 일 이런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저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뭐 제가 한국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해보려고도 했고 그 다음에 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좀 쉽지 않더라고요. 왜냐면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영어를 더 많이 써야 되고 그 전공과 관련된 일들은 호주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외국인이 그런 자리에 끼기는 쉽지 않았어요.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전공과 관련된 일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이 얘기는 저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전 1년 반 동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지만 제 전공과 관련된 일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1년 반의 경험으로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용접과 관련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. 뭐 아주 간단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요.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제가 1년 반이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물론 저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좀 추억을 삼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점도 많지만 사실 뭐 힘든 부분도 없진 않겠죠.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여기 오자마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유토피아가 바로 펼쳐지면 누구나 다 오고 싶고 누구나 다 와서 그런 유토피아를 즐기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유토피아가 더 소중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저처럼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뭐 많을 거고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많을 거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힘든 분들과 함께 좀 같이 힘을 내보고자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네,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몇 번 저번 주에 시도를 하다가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. 좀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되게 뭐 찍었다가 지우고 해서 한 주를 그냥 보냈어요.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뭐 이런 담백한 얘기도 있고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좀 더 담백하고 좀 더 친근하게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